안녕하세요, 코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맥을 사용하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만 총 10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함께 가시죠. 여러분들은 이 여러 가지의 파일을 이 하나의 폴더에 넣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시나요? 거의 많은 분들이 일단 새로운 폴더를 만든 다음에 파일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끌어다가 폴더 안에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반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폴더에 넣을 이 파일들을 선택한 다음 트랙패드에 두 손가락으로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런 메뉴가 나올 텐데요. 여기서 선택 항목이 있는 새로운 폴더를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새로운 폴더에 하나로 쏙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지만 이 바탕화면을 정리해주는 이 스택이란 기능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스택, 딱 이름만 들으니까 무슨 로켓 같은 이름이 딱 들죠? 저는 최대한 이 바탕화면을 깔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폴더들을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많은 파일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널려져 있는 파일들을 같은 형식의 파일끼리 묶어주는 것을 바로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이나 아니면 트랙패드에서 두 손가락으로 꼭 누르면 이런 메뉴에서 스택을 선택하면 화면 우측으로 이렇게 같은 형식의 파일들이 하나로 뭉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묶여져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폴더들은 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파일들을 이렇게 바탕화면에 많이 배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유용한 기능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이로 된 문서나 아니면 사진들, 그림들을 갑자기 컴퓨터로 옮겨야 할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PPT에 필요한 그림을 넣거나 문서를 PDF 파일로 만들어야 되거나 등등등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몇몇 분들은 아마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에어드롭을 사용해서 보내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유용한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아이폰에서 사진을 바로 찍으면 그 파일을 맥으로 바로 옮겨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맥과 아이패드, 아이폰 모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iOS 같은 경우는 12 이상, 맥 같은 경우는 모하비 이상이 설치가 돼 있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 바탕화면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이나 아니면은 트랙패드에서 두 손가락으로 클릭을 한 다음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로 가져오기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메뉴에서 선택을 하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사진 기능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사진을 찍으면 그 화면이 바로 맥에 이 바탕화면으로 전송이 됩니다. 이 기능은 사진 찍기 기능뿐만 아니라 이 도큐멘트 기능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내용 나중에도 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화면을 즐겨찾기로 저장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 즐겨찾기를 많이 늘리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먼저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그 인터넷 화면에서 커맨드 Shift D를 누르면 이렇게 뭔가 뿅 하고 좌측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파리 창에서 좌측 상단에 보면 이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안경 모양의 읽기 목록이 나타납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 방금 화면을 이렇게 읽기 목록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화면을 나중에 또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읽기 목록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면 그 기사의 내용이나 블로그 등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읽은 다음 이렇게 쉽게 삭제 또한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맥을 사용하다 보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창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좀 숨기고 싶다라고 할 때가 좀 있으시죠? 그럴 때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상황에서 커맨드 옵션 H를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실행시킨 이 앱들 중에서 특정의 앱을 찾고 싶을 때 커맨드 탭을 누르면 이렇게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앱이 이렇게 바 형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우측으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파리를 선택하고 싶다면 사파리를 탭으로 선택을 한 다음 커맨드와 탭을 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이 앱이 바로 화면에 나타나요. 그런데 혹시라도 종료하고 싶은 앱이 있다면 커맨드 탭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 커맨드 Q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맥의 화면을 스크린샷을 찍고 싶거나 아니면 녹화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죠? 자, 먼저 스크린샷을 찍기 위해서는 커맨드 시프트 숫자 4를 누르면 내가 직접 영역을 선택을 해서 스크린샷을 찍을 수가 있고요. 커맨드 시프트 3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의 전체 화면을 한꺼번에 스크린샷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화면을 녹화하고 싶으시다면 퀵타임 플레이어를 먼저 실행을 시키신 다음 좌측 상단 메뉴에서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 새로운 화면 기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녹화할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녹화할 형태를 선택하신 다음 녹화를 시작하면 이렇게 화면이 녹화되기 시작합니다. 바탕화면을 사용하다 보면 이 독이 가끔 거슬릴 때가 좀 있어요. 좀 더 넓은 화면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커맨드 옵션 D를 누르면 이렇게 독이 자동으로 숨겨집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숨겨진 상태에서 사용을 하려면 마우스 포인트를 아래로 이렇게 갖다 대면 독이 다시 나오고요. 독을 다시 고정 상태로 사용을 하신다면 다시 커맨드 옵션 D를 누르면 이렇게 독이 다시 바탕화면에 고정이 됩니다. 그 외에 유용한 단축키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있는 맥의 프로그램을 닫고 싶을 때 이렇게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빨간색의 X 버튼을 눌러서 닫는 것보다는 커맨드 Q를 눌러서 완전히 프로그램을 꺼주시는 게 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파일이나 텍스트 등을 복사하거나 붙여넣기 또는 잘라서 붙여넣기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복사할 그리고 자르기 할 파일이나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커맨드 C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커맨드 V를 눌렀을 때는 붙여넣기, 커맨드 옵션 V를 눌렀을 때는 잘라내기로 파일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또는 문서들을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는 커맨드 P를 누르면 이 프린트 기능이 실행이 되는데요. 왠지 지금 딱 제 설명을 듣는 순간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맞아요. 윈도우에서는 단축키를 사용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하는 역할을 맥에서는 이 커맨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윈도우에서 사용했던 단축키가 이 맥에서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다 하면 거의 이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그 단축키를 실행하면 거의 맞더라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아이폰의 사파리 화면을 맥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등에서 바로 동기화시켜서 이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 핸드오프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아이폰의 사파리의 화면을 즐겨찾기나 읽기 목록으로 추가해서 아이패드나 맥에서 이렇게 사파리를 실행시킨 다음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이 바로 실행을 해서 작업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을 먼저 사용하려면 아이패드, 아이폰, 맥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실행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핸드오프 기능을 꼭 키셔야 돼요. 이 핸드오프를 키는 방법은 각각 모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래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핸드오프 기능까지 켜져 있다면 각 모델에 똑같은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아이폰의 이 사파리 화면을 맥에서 바로 보기 위해서는 맥의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독의 좌측 부분에 보면 이렇게 사파리 모양의 아이폰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아이폰의 이 사파리 화면이 바로 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사파리뿐만 아니라 메모, 메시지 등 몇 개 앱에서는 실행이 되지만 또 호환이 안 되는 앱들이 또 몇 가지 있어요. 좀 전체적으로 됐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이 기능은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삭제를 했는데 이 맥의 용량이 줄어들질 않고 그대로인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 맥의 쓰레기통을 꼭 비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이 맥에서 이 파일이 완벽하게 삭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량을 그대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꼭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파일을 삭제하셨다면 꼭 쓰레기통을 비우셔야 돼요. 어떻게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